제17편 2권 사기세가 13회 오랑구천세가. 오랑구천세가의 핵심 요점은 이 월나라의 역사가 이입되어 있는 곳이 현재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부르는 호칭 월남, 월맹 등이 월나라의 역사가 이입되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역사 속 월나라가 있었던 실제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회계. 오랑구천의 선조는 우임금의 후예로 하우제 소강의 소자이다. 회계에 봉해져 우임금의 제사를 모셨다. 그 20세가 지나자 윤상에 대해 이르렀다. 윤상이 오왕 함유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웠다. 윤상이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었다. 이가 오랑구천이다. 현재 중국의 지명으로 주작 이입된 월나라가 있었던 회계의 지명이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지 밝혀보자. 줄의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원전 5세기 초 이곳에서 오랑구천이 오왕부채에 포위되어 폐하했다가 20년의 고행 끝에 부차를 제압하며 와신상담의 무대 회계의 치욕을 서력했고, 진나라의 시황제는 천하를 순행할 때 이 산에 이르러 석비를 세우기도 했다. 후한 때는 군청 소재지를 산음현으로 옮기고 수나라 때 산음현은 회계현으로 개칭되었다. 원래는 모산 또는 동산으로 불렀으나 한나라의 우왕이 이곳에서 여러 제후들을 모아놓고 그 공적을 헤아린 데서 연유에 회계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랑구천이 처음 받은 봉지 회계가 모산 또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 때는 소재지를 산음현, 소홍으로 옮겼다고 했으니 모산과 산음현의 지명들을 찾아봅시다. 모산,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굴레다기, 한풍,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창의 군명을 모량부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에 있는 산이 모산입니다. 그러면 한평과 고창의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한평은 또한 경상도 함양, 함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천령, 속함, 함성이라고 합니다. 함양의 군명 호주란 허씨가 개출된 김의 금주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전도한 호도로 이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허창은 호도 고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성 때 전하로 불타고 말았다. 함양에 있었던 산이 함산으로 금강산을 불함산이라고 합니다. 함양은 금강산을 등지고 있어야 되며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이 조선의 한양이었던 곳입니다. 한평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군명인 전라도 고창은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빈주의 풍패입니다. 고창이란 고죽국의 지명이기도 하다. 우선 고창의 발음을 분석해 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 보면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난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 보면 고창, 고차, 구자, 굴지 등으로 발음으로는 쿠자, 고주 등으로 발음되지만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자, 굴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쿠자라는 의미 가장 역사적 실상에 근접하는 발음이다. 바로 키타이, 카타이, 코타이, 쿠타이가 키차, 카차, 코차,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 석색, 하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쿠자는 쿠타이이고 쿠타이는 꾸라이, 바로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은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전라도 고창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빈풍루 객관북적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고창현 빈풍루기 정유의 글을 인용합니다. 고창은 본시 산수가 아름답다. 일컬었고 또 토지가 비옥하여 오국에 알맞다고 하였다. 동남북의 모든 산이 아득한 저 구름 속으로 층층이 보이고
첩첩이 나타나서 마치 책상 앞에 있는 것 같고 왼편으로는 평야가 일러서 연꽃대 향기가 대숲의 푸른빛이 바람에 따라 풍기고 비에 젖어 산뜻하며 펀펀한 들판에는 많은 벼가 가득 차서 봄이 오면 농부들이 나란히 나와 일을 하고 가을이면 역시 함께 거둬들이는데 이는 바로 이유가 편지에 써서 기를 청하고 또 누의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유의 편지를 읽고 누워서 이 누의 경치를 구경하며 한 번이라도 이유와 더불어 그 누에 올라보고 술을 들어 서로 즐기며 여러분의 시를 읽고 싶었으나 서로 천리 밖에 있어 뜻을 이룰 길이 막연하니 고개를 쳐들고 한탄하지 않은 적이 없다. 누의 경치는 하나만이 아니라 누의 흥미는 벼가 많은 데 있으니 감히 청컨대 이름을 빈풍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대개 비는 하의 열국으로 주의 선국이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으로 민생의 명맥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나라 선대가 그 어려움을 알아서 심고 가꾸는 것을 가르쳤다. 성왕이 즉위하게 되자 주공은 곧 후직 공유의 교화를 소설하여 성왕을 경기하고 그것을 빈풍이라 하였다. 그 7월편의 시를 보면 마음속에 한 번도 농사를 잊은 적이 없으며 1년 내 하루도 농사를 보살피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한 집안의 한 사람도 농사에 힘을 쓰지 않는 자가 없다. 그리고 농부나 길쌈하는 아낙네들의 수고로운 현상을 빠짐없이 다 진술하였으니 그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주공이 어찌 체험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랴. 이른바 성인은 능히 천하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고금을 통하여 일식을 만든다는 것이니 오직 주공만이 능히 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군과 상의 마음이 한결같이 성왕과 주공의 마음을 살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농사에 힘을 다하여 태평의 정치를 다졌고 더욱이 수령의 선택을 중의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직무를 겸하게 하였으니 이 누에 오르는 자는 어찌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무릇 때를 맞추어 거두고 흩어서 백성에 모자라는 것을 보좌하고 오는 자를 위로하며 서로 권하여 농부가 민첩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달린 것이요 밭을 갈고 논을 김매어 몸은 땀에 젖었고 발에 흙이 묻어 노고를 다하여 뼈 곡식이 잘되게 하는 것은 실상 농부의 힘이다. 만약에 그때를 빼앗고 그 복량을 누리면서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렇다 한다면 어찌 빈풍의 중후한 뜻이 겠는가. 이후의 이름은 종문인데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여 가는 곳마다 치적이 현저하였다. 나는 이미 이 누에 올라서 산수의 운치를 구경하고 풍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길이 없는 거로 다만 벼가 많다는 말을 취하여 다가로 그 이름을 명하는 것이다. 아, 백성으로서 그 근심을 삼고 백성으로서 낙을 삼는 자가 아니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전라도 고창이 빈풍으로 이것이 빈주인 고죽국이었던 것입니다. 빈풍이란 고죽국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며 이곳으로 이동해서 전주에 자리 잡은 당군왕검 주나라의 후손들이 전주 풍패를 빈주 빈국이라고 칭했습니다. 개경 서울의 앞과 낙양 사이의 지역이 풍패입니다. 풍패는 풍국과 패국의 합성어로 풍국은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며 패국은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월나라의 무대는 대월 사기전세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산음현 소흥. 후한 때의 소재지를 옮긴 산음현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지품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보성의 군명을 복골산양 폐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을 오성산양이라고 합니다. 오성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오산에 있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이 오산이 금강산입니다. 전라도 화순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척서로 객관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기장의 누정을 척서로 객관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수원 도부의 석현으로 쌍부현과 용성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 또는 자홀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 자성이라고 지어 당원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 자성을 용성이라고 합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 용송이라고 했습니다. 후한 때 소재지를 옮긴 산음현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월나라가 있었던 회계는 대월 사기전세에서 공개됩니다.